2025년 8월 22일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 흐름이 정말 심상치 않더라. 새벽에 실시간으로 연설을 보고 전문가 의견도 다 찾아봤는데 진짜로 호재가 고개를 드는 게 느껴져. 오늘은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같이 얘기해볼게. 잭슨홀 미팅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경제 심포지엄이야. 이 자리에서 연준 의장이 앞으로 통화 정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실질적인 힌트를 주는 게 관례지. 그래서 투자자들은 8월 이 순간을 늘 기다리고 연설이 끝나면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올해는 유난히 긴장감이 컸던 것 같아. 최근까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계속 금리를 올렸고 긴축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다들 불안했잖아. 그런데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니까? 직접적으로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인정했거든. 일자리는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졌고 실업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경기가 나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 인플레이션과 경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책 기조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우리가 기다리던 금리 인하 신호가 드디어 나온 셈이야. 연설 직후 많은 투자은행과 리서치 기관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위험자산 강세를 점치고 있어. 성장주, 기술주, 나스닥 반등이 기대된다는 거지. 실제로 미팅 직후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했어. 앞으로 금리 인하의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술주뿐 아니라 경기민감주, 배당주, 장기 국채 등 여러 자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거야. 내가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야. 첫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소수의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나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고 있어. 실제로 미팅 이후 나스닥은 바로 빠르게 반등했잖아. 시장이 연준의 완화 정책 신호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지. 올해 S&P 500 선행 PER이 22배 이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런 고평가 구간에서 더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야. 둘째, AI, 테크,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이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다. 올해 미국 증시의 랠리는 AI, 반도체 등 성장 섹터가 주도했어. 테슬라,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와줬고 앞으로도 기술 혁신이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모멘텀을 줄 수밖에 없어. 과거 경기순환 때와 달리 지금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자금이 더 확실하게 몰리고 있다는 게 차별점이지. 셋째, 글로벌 자금 흐름이 위험자산으로 빠르게 이동 중. 파월 발언 이후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접어들었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미국 증시뿐 아니라 비트코인, 신흥국 증시 같은 자산에서도 반등 움직임이 뚜렷해. 그동안 소외됐던 자동차, 헬스케어, 2차전지, 콘텐츠 등에서도 재무적 안정이 생기면서 앞으로 이익 개선이 기대돼. 넷째, 매크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여건. 연준이 인플레 걱정보다는 경기 하락 리스크를 더 신경 쓰기 시작한 시점이고 추가 금리 인하, 카드화 유동성 확대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도 남아있어. 이런 변화는 경기 방어에 대한 정책적 자신감이 실린 사인이야. 역사적으로도 잭슨홀 이후 6개월 1년 사이 글로벌 주식 채권 시장이 반등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자. 그럼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성장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구간에서는 테크와 성장 섹터의 기관 투자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등 대표 성장주와 관련 ETF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랠리 가능성이 크지. 그리고 환율 흐름을 활용한 글로벌 분산 투자도 반드시 필요해.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 유로화, 엔화, 신흥국 통화에 노출되는 ETF, 해외 주식 비중을 키우는 게 필요하지. 한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은 수출 경쟁력이나 인구 구조 면에서 중장기 투자에 정말 매력적이라고 봐. 마지막으로 현금만 쥐고 있기보다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정심 잃지 말고 장기간 관점에서 조금씩 성장주와 ETF를 매집해가는 게 답이야. 단기적인 조정이 와도 장기 방향성이 맞다면 결국 결실을 볼 수 있을 거니까. 솔직히 시장은 늘 불안하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은 그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해줬다고 느껴져. 파월의 고용 위험 인정, 금리 인하 신호가 명확해지면서 위험자산 랠리 불씨를 확실히 살렸지. 요즘엔 투자은행이나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 내 생각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분산과 장기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성장주를 담아야 하는 시기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신박한 정보로 찾아올게.